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 폐막합니다. 금메달 49개로 종합순위 3위로 대회를 마무리 짓는 우리나라는 어제 치러진 축구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대회 2연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특별사절단을 발표했습니다. 특사단은 5일 방북해서 2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비핵화, 종전선언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471조 원의 슈퍼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예산, 각종 민생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삽바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선언하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나눔 경제를 강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제주도의 현지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20mm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큰 피해가 난 지 열흘도 안 돼 제주도 곳곳이 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땅꺼짐 현상으로 긴급 대피했던 서울 가산동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의 귀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현재 구청은 전문가들과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다음 달 말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수요일에 방북할 대북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서훈 국정원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인데 지난 1차 대북 특사단 때와 똑같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대북 특사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났던 특사단과 같습니다. 특사 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방북 경로도 서해 직항로를 사용한 1차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1박 2일이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오는 5일 떠났다 돌아오는 당일 일정입니다. 이번 특사단의 주 임무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 확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과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등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성공단에 설치할 예정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도 확정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다만 1차 특사 때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지는 미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 파견을 앞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이번 특사는 무관하다면서도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특사단이 귀국 직후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간 것과 달리 청와대는 아직 방북 이후 외교 일정이 결정된 게 없다며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선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바쁜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마라톤 대회 일정도 앞당기는가 하면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국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 4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석했던 평양 봄 국제 마라톤 대회. It's the last 2 months we saw an increase in people amateurs wanting to join the marathon, simply because the geopolitics before were so, tense that people weren't joining. 가을 국제 마라톤 대회는 원래 지난해인 10월에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9월로 당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와 평양 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 행사도 개최를 앞두고 있고 연계대 관광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노동신문도 창건 70도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경제의 성과를 재촉하며 정권 창립일 구구절 띄우기에 가세했습니다. 5년 만에 매스게임도 재개하고 최대 규모의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정상급 사절단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청년 지부위원장 대표단이 1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 대북 제재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부분의 북한 우방국들도 축소된 규모의 사절단을 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구절 전후로 우리 특사단의 방북과 동방경제포럼, 유엔 총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이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구구절에 중요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혜택 축소에 나섭니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1년 만에 정책을 수정하는 꼴이어서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고 최근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빼주는 혜택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이번 달 안에 가동해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 사업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당근은 줄이고 채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책 수정에 나서자 시장에선 일관성을 잃으면 불안감만 키운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정책들을 준비해서 내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확대는 4년 또는 8년 임대 의무 기간 중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자고 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조금 전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1년도 안 돼서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집값은 과연 잡힐 수 있는 걸까요? 경제부 김지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옵니까? 요즘 시장에선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천장 뚫린 듯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달 서울 반포의 전용 59제곱미터 한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고삐 풀린 집값에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57% 오르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지난달까지 상승률을 보면 12%를 넘어섰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돌파한 겁니다. 네. 평당 가격이 1억이면 30평짜리 집이면 3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지난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개발 계획을 보류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투기 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네, 앞서 보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의 이런 파상 공세에도 집값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보류된 용산과 여의도 개발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서울 내 투기 지역을 15곳으로 4곳 더 늘리고 경기도 광명과 하남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정부의 추가 규제안도 앞선 8.2 대책의 학습 효과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무려 1,100조 원에 달합니다. 1,100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보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이고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800만 원을 넘게 되면 네. 그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를 아주 깐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00만 원까지 대출 받은 사람이 100만 원 더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게 어려워질 거다 이런 굉장히 얘기예요? 어려워지고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건 투기 세력이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자금이 충분한 투기 세력보다 되레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데 김 기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부가 이제 집값 잡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연 정부가 갖고 있는 남은 카드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많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남은 카드라고 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2차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 예상보다 약한 탓에 투기 세력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올리면 비인기 지역의 1주택자도 세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올라 자칫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요? 네. 쉽게 좀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왜 일단 그런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전체 국민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금을 높이고 그리고 또 대출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공급을 함께 늘려야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반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가격 안정화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정부의 핵심 정책인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선언하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사회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로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최중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5대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에 따른 핵심 전략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는 사회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를 이번 주 개최합니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포용국가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가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가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비판을 받으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 설득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국가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문재인 복지, 이른바 문페어의 방향이 이번 주 공식화됩니다. 국가가 시장과 가계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100일 동안 열립니다. 당장 개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471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또 규제개혁 법안 처리까지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통큰 협치를 당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둘러싼 삿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민주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마중물로 재정 확대는 저희 세금을 그냥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확대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야당은 성과도 없는 세금 퍼붓기로 규정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취약의 고용 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 폭탄으로 메우리하고 있습니다. 민생 규제개혁 법안 처리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역시 이견이 여전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10일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바른미래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선출됐습니다. 손 대표는 하나된 당을 만들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정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당원들의 선택은 손학규 대표의 연륜과 경험이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하태경, 이준석 후보 등을 제치고 임기 2년의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손 대표는 당원들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할 적임자로 자신을 생각해줬다고 당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경험 또 경험에서 쌓은 지혜 이런 것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당을 살리고 우리 다음 총선에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 존재감이 점점 작아진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끌어내 양당 구도를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가 최대한도로 가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야말로 지역과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로 뭉친 정당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좌우, 보수와 진보, 영남, 호남이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중도 개혁의 통합정당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선출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난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던 이들이 11년 만에 당대표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얼마 전 태풍 쏠릭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제주도에 어제는 엄청난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시간당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제주도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도로. 운행 중이던 차량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에선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 물을 퍼내느라 주민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제주의 명소인 정방폭포는 강한 비바람 속에 거센 황토물을 쏟아냅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 지역에 3시간 동안 쏟아진 비의 양은 최대 180mm, 1시간 동안 무려 120.7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10분당 강수량이 28.6mm를 기록했는데 제주도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와 제주 남서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20mm가 넘는 이번 폭우는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116.7mm도 뛰어넘어 1998년 광화에서 기록한
123.5mm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번 기습폭우로 제주에선 승용차 한 대가 떠내려갔고 주택과 상가 2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 설악산 외설악에 토왕성 폭포가 있는데요. 3단 폭포로 이 길이가 320m라고 합니다. 국내 최장 길이죠. 네, 근데 저 폭포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비가 내려야지 볼 수 있는데 최근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수량이 좀 풍부해져서 요즘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어디 가세요? 왜 이러세요? 가서 보려고요. 아, 2, 3일 동안만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시죠. 그래요? 네. 그럼 문호관부터 시켜야겠네요. 네. 네, 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설악산 토왕성 폭포. 산 정상이 구름에 가려 있어 마치 하늘에서 곧바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합니다. 주변 기암 괴석과도 어우러진 장관으로 초가을 탐방객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총 길이 320m, 국내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2015년부터는 탐방로가 설치돼 1km 앞에서 웅장한 광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게 올라와서 이 폭포를 보니까 토왕성 폭포가 정말 아름답고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토왕성 폭포는 발원지에서 폭포까지의 거리가 짧아 여름철 비가 많이 온 후 2, 3일만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풍부해진 수량으로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발 고도 790m에 위치한 토왕성 폭포는 전방대 탐방로를 통해 1시간 반 정도 걷다 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땅꺼짐 현상으로 사흘째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 가산동의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해서 구청 측이 조금 전 주민들의 귀가 여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영 기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달 31일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주민 약 200명은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숙박시설이나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 생활을 사흘째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복구공사와 안전성 조사를 병행한 서울 금천구청이 조금 전 주민들에게 귀가에도 좋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청이 오후 5시부터 전문가들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구청 측은 계측기를 동원해 집안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이 아직 불안하다며 귀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대피소와 외부 숙박시설 운영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인근 오피스텔 공사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피 주민들의 숙식비는 해당 시공사가 책임질 예정인데요.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세 하락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 구청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 사고 현장의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연구진을 꾸려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진단의 결과 또한 10월 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민경아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큰 별이죠. 존 맥케인 의원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장례식엔 오바마와 부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정치계 거물들이 참석했는데 막상 현직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간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공화당의 영웅 존 맥케인 의원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미국을 위해 당파를 넘어 통합을 추구했던 그를 기리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We never doubted the other man's sincerity. We were on the same team. 그런데 수많은 정계 건물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맥케인이 생전에 작성한 자신의 장례식 초대 명단에서 앙숙이었던 트럼프를 제외한 겁니다. 주요 외신들은 장례식장이 트럼프의 분열 정치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도사를 낭독한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고 John detested the abuse of power. Could not abide bigots and swaggering despots. 맥케인의 딸은 트럼프의 슬로건을 비꼬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The America of John McCain has no need to be made great again because America was always great. 트럼프와 달리 딸 이방카는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따로 초대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트럼프는 그 시각 언론을 공격하는 분노의 트위터를 쏟아내고는 곧장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오늘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중부와 경북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호남과 경남에도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진 뒤라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주춤하겠는데요.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내일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 골 1개에 도움 5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캡틴 손 도움으로 2골 넣었지 않습니까? 골 욕심 안 내고 헌신한 결과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요. 금메달을 깨물어봤더니 그저 딱딱했다. 금메달은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터뷰도 캡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축구뿐만 아니라 이번 아시안게임 모든 임원들과 선수단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인사 전합니다. 네, 퀸의 노래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0분 부지런한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